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요즘, 몸이 조금 많이 가라앉는 느낌을 없지 않아 봤네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봄이 이렇게 활짝 꽃이 피고, 봄이 이렇게 왔는데, 몸이 많이 가라앉는다. 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각각의 그 사람마다 개개인적인 어떤 에너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자, 한겨울에서 예를 들면 한겨울이라는 자, 그 한겨울 끝자락의 터널을 지금 통과해서 바로 이제 터널의 입구에 딱 나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봄이라는 입구에 한겨울의 끝자락에서 지금 바로 통과해서 나왔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눈부심 현상이라든지 뭔가 이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변화하는 이 과정, 받아들이는 과정,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무기력함과 깔아앉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에너지가 서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히 중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에서도 환절기라고 표현을 하죠. 추위가 오기 전에 그 추위를 미리 대비시키기 위해서 밤낮의 온도차를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킴으로써 추위에 적응하게 한다든지, 또는 더위가 오기 전에 급격한 더위가 오기 전에 낮에는 굉장히 덥게 이렇게 만들어서 더위에 또 우리의 세포들을 적응시키는, 자, 이런 어떤 준비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환절기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환절기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뭔가 마음이 붕 뜨기도 뜨는 방면에 또 이제 몸이 이렇게 싹 가라앉는, 자, 이런 느낌을 동시다발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 교수님이고, 자, 남자복, 자식복은 없지만 나는 잘 나가는 여자. 자,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이 여자분 오늘은 자, 남편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죠. 내 인생과 직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도 자, 굉장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남편 운은 어떨까? 이 사주에서. 그리고 이 여자가 한 남자와 계속 살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이 병화라는 에너지가 자식입니다. 상화라는 에너지도 식신상관에 들어가는데, 자, 이 자식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나에게 자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재관 쌍미격에 대해서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재관 쌍미격이 자, 어떤 격인지 한번 자, 제가 공부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재관 쌍미격은 일지에서 정제, 정관을 동궁하였다 하여, 자, 일지에서 정제, 정관을 자, 동궁하였다 하여, 자,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관입니다. 정제, 정관. 자, 남편이 정관이고 남자 입장에서 정제가 아내입니다. 정제 정관을 동궁하였다 하여 재관 쌍미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모일주, 수국화죠. 수국화, 재성입니다. 자, 이모일주 또는 계사일주에 자, 계사, 수국화네요. 또 자, 이렇게 재성을 깔고 있는 경우 정제를 깔았다 해서 재관 쌍미격, 또는 정관을 깔았을 때도 재관 쌍미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시주에 그리고 또는 시주에 정제 정관이 있어도 자,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나의 시주에서 정제 정관이 있을 때도 재관 쌍미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자식이 있는 남자와 인연이 닿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자, 금이라는 에너지가 자, 사중에 암장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관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사중에 경금으로서 간목의 남편으로 지금 보는데, 자, 이 경금이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사화라는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관입니다. 자,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죠. 자식을 가지고 있는 남자. 자, 미래의 시주의 미래의 남자. 자식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각기합으로서 연간의 기토, 시간의 기토를 이렇게 양쪽으로 투합의 상태로 지금 이렇게 사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의 경우에는 이성 간의 관계에서 뭔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지금 본 남편과 어느 정도 인연이 닿고, 이 남자와 내가 만약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그것이 바로 사중의 경금이라는 이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사화라는 또 이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관을 이제 이렇게 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이 여자분이 다음에는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쟁합과 투합의 논리상 그런 인연과 또 다른 인연이 나의 이제 인생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사주상의 쟁합이라든지 투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남녀 이성 간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한 남자 한 여자와 인연을 끝까지 맺고 가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예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남편 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갑목이라는 갑자일주 이 여자에게 남편 운, 사중의 경금을 남편으로 본다면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지만 본 사주 속에는 투관 남자가 없죠. 관이 없습니다. 무관 사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관이라는 에너지가 이 물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천간의 병화, 그리고 시지의 사화. 이렇게 물이라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장되어 있는 경금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남자가 힘이 없는 남자다. 경금은 불을 봐야 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물에 너무 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남자가 별로 힘을 못 쓰는 남자다. 빛을 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남자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본 사주 속에서는 나타나질 않았지만 사중에 이제 경금을 이렇게 보면은 경금의 그 상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상태. 그리고 병화라는 에너지가 천간에 또 있지만은 월간에 지지 전 이제 자월의 간목으로서 수기가 너무 왕하다라는 겁니다. 비바람 안개에 갇혀 있는 병화다. 그리고 연간이 기토라는 축축한 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화의 그 화력을 다 끄트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가 화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지의 사화라는 불이 보이지만은 이 사화 또한 또한 자월의 사화 자사 합수로서 물의 기운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관,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무관이지만 사중의 경금이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이 경금이 불빛에 하나 보지 못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어떤 남편으로밖에 지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남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여기서 대운을 보면은 30세 기묘 대운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묘로 보면은 요때는 간목이 묘월로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됩니다. 묘월이라는 간목은 굉장히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인으로서 기운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특히나 목이라는 에너지가 강해지다 보면은 금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은 더욱더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이 30대 후반 정도 돼서 기묘대운 정도 돼서 이 남자와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운의 묘를 보면은 양인으로 일지자수가 형살이 되고 또 자묘형을 얻게 되네요. 30기묘 대운에 자묘 형살을 얻게 되고
자, 일간과 식상의 기운이 더욱 강해 보여. 일간도 강하고 식상의 기운도 강해지고. 자, 임묘진의 목계의 계절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 식상의 기운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 식상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자, 관이라는 에너지의 기운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과 화의 기운이 더욱더 강해짐으로써 남자의 에너지를 다 뺏어버리는 자, 그런 모양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금이라는 에너지의 그 어떤 금의 힘을 다 빼버리는 자, 그런 어떤 운으로 지금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기묘대운에서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남자와 정리를 하게 되는 자, 그런 어떤 운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한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 갑자일주의 자식, 자, 식신상과 식상에 자, 병화라는 에너지, 자, 사화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천간의 병화, 자, 자식을 보게 되면 자, 자수라는 밑에 물을 깔고 있는 병화입니다. 흔들거리는 자, 비바람 안개에 갇힌 병화. 자, 자식도 뭔가 불안한 에너지임에 느껴지는 거죠. 자, 병화가 그리고 지지에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본 자녀 운은 자, 병화 식상이 자, 자식인데 자식이 자, 자월이라는 욕지에 임하고 또 대운에서 역마운을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되면은 자,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주다라는 거죠.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녀가 뿌리가 없고 인목이나 오화에 유하지 못해. 자, 자녀가 뿌리가 없고 뿌리가 상당히 약하죠. 그죠? 사화도 지금 거의 꺼져버리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뿌리가 없고 물 위의 태양으로 그다지 썩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 위에 흔들거리는 비바람 안개에 갇힌 자, 비 오는 날의 병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나무로 열매를 맺지 못해. 자, 노력에 비해서 시험은 학업운이 상당히 밝지 못하다라는 거죠. 시험운이나 어떤 직업운에 대해서도 이 식신상관, 자, 식상이라는 나의 자식이 굉장히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근심 또한 있다. 남편 복, 자식 복이 약하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의 사주는 한번 결혼을 실패하고 자, 자식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공부를 해도 별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자, 걱정이 많은 여자 교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또 남편을 사중의 경금 남자를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이제 또 자식이 있는 남자로서 한 번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만나는 남자를 만나는데 자, 이번에는 자식이 있는 남자를 만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또 정합과 투합의 원리를 보면은 자, 뭔가 애정 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시끄러운 이제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 복, 자식 복도 여전히 이 여자 교수한테는 약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 자체는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잘 흘러간 거죠. 20부터 임묘진 사움이라서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잘 흘러갔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많은 인수를 잘 썼다라는 거죠. 인수를 잘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운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수까지 할 수 있는 나는 교수로서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자, 남편 자식은 나에게 복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분의 사주로 오늘 마무리를 하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질문 하나 주신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운이라는 것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할 때, 자, 우리에게 어떤 징조로서 보이는가? 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길 중에 보면은, 자, 평탄한 길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자, 어느 시기엔 또 이렇게 상승의 기류를 타는, 자, 운이 조금 올라간다? 뭔가 잘 된다라는 또
상승의 기류를 타는 운이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자꾸만 뭔가가 일이 꼬이면서 내리막을 자꾸만 내려가는, 자, 이런 어떤 곡선, 굴곡을 타는, 자, 그런 어떤 운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자, 내리막을 타는 운에서는 우리가 어떤 징조로서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가 내리막을 지금 걷고 있다,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징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오르막을 타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고, 뭔가 마음이 넓어지는, 자, 이런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포용할 수 있는, 자, 힘이 커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리막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남을 원망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 남 탓을 많이 하는, 자, 그런 어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자, 화를 자주 내고, 자, 이런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리막을 이렇게 딱 타기 시작하면은, 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아, 내가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 속에 그 어떤 공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내리막이 탈 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 나를 자중하고 자제하고 기도로서 자꾸 나를 깔아앉히고, 모든 것을 내 안으로 자꾸만 내 탓이다라는 것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자, 이런 어떤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을 깔아앉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내리막을 탈 때, 자, 마음이 이제 붕붕 뜨기 시작합니다. 자, 마음이 뜨고 기운이 뜨고 막 뜬다는 거는 화의 기운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딘가에 정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집에 가도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들지 않고, 회사에 가도 회사에서 하는 일도 잘 되지도 않고, 자, 이렇게 뭔가가 자꾸만 붕붕붕붕 떠서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을 계속 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안 좋은 내리막을 걸어갈 때 징조.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 때, 자, 이때는 나의 에너지가, 나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을 지금 타고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이 뭔가 정착이 안 되고 안착이 되지 않고 붕붕 떠다닌다라는 거죠. 자, 붕붕 떠다니기 때문에, 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을 해보고,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쪽에서 프로도 보고, 아니면 어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하면서 프로도 보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의 소비가 또 커진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돈의 소비가. 자, 이런 식으로 붕붕붕 뜨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보셨다면은, 아, 다시 내가 이것을 터닝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삼아서 자꾸만 내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자꾸만 기운을 내리는, 자, 그런 어떤 수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좋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마음을 자꾸만 깔아앉혀 보신다든지, 되도록이면 마음이 붕붕 뜰 때는 밖으로 많이 다니시면 안 좋습니다. 나는 답답하니까 자꾸만 밖으로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더욱더 붕붕붕 뜨는, 자, 그런 어떤 느낌만 더욱더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붕 뜰 때는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자, 그럴 때일수록 안으로 자꾸만 잦아들고, 자, 음의 것을 자꾸만 취해보시는, 자, 그런 어떤 방편을 써보시라는 거죠. 자, 음의 것이라는 것은, 자, 명상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음악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든지, 자, 아니면은 뭐 좋은 말씀이 있는, 자,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나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기를 가져보신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나를 깔아앉히는, 자, 그런 어떤 시간을 계속 보내시며, 자, 내리막을 타다가 다시
점점 더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하게 굴곡의 인생의 이 곡선을 심하게 이렇게 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시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심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수련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잘 나갈 때도 항상 멈춤으로써 정지함으로써 잠깐 멈춤으로써 다시 또 올라가는 이 에너지의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내려갈 때도 또 남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자, 여기서도 멈춰서 자,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 구간에서도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굴곡의 이 어떤 주파수가 급격하게 변화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이 자꾸만 되시면은 자, 인생이 무난하고 평탄하게 아주 온화하게 흘러가더라라는 거 꼭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온 솔푸드 타임에서 사주 하나를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온 타워 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